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경험 적어도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발 꿈이었으면 했던 이상한 경험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말이죠. 꿈이었으면 했더니 오히려 꿈에서 계속 그날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빠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빠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이창준님, 레스큐님, 리사님, 만세님, 톡톡님, 오한마의 주영님, 뽀기님, 정다운님, 윤눈사람님, 김주영님, 희일님, 삼둥맘님, 박근영님 감사합니다. 그럼 빠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세월이 한참을 지난 지금도 가끔 꿈까지 꿀 정도로 소름 돋고 무서웠던 실화입니다. 전 충남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는데요.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저희 집엔 부모님과 누나, 저, 그리고 쌍둥이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어요. 당시 마을은 시종마을이라고 하죠. 같은 성씨.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먼 친척 정도 되는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고요. 거기가 선산을 낀 마을이고 땅도 집안 땅이고 집들도 오래전부터 있던 집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오래된 집들 중에서 빈집이 있으면 그냥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은 집들이 너무 낡아서 몇 채 빼곤 사람들이 다시 지어서 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식구도 그런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좀 더 좋은, 그런데 그 집도 오래된 한옥이긴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집보다 좀 더 큰 집이라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거든요. 그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이 있고 그리고 본체가 중앙에 하나 있고 그 양 옆으로 별채가 둘 있는, 그리고 정면에서 볼 때 왼쪽 별채는 누나랑 여동생, 그리고 본체는 부모님, 오른쪽 별채는 저랑 남동생이 사용을 했었어요. 누나는 그때 고3, 그 쌍둥이들은 중2. 좌우로 있던 별채는 말 그대로 본체와 살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건 아니고요. 한 1m 정도? 그쯤 떨어져서 따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별채엔 집 전체 방바닥을 데워주는 그 아궁이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안마루와 문 사이에 아궁이가 있는, 그리고 아궁이는 바닥에서 1m 정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작은 돌계단이 있어서 그걸 밟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었고요. 그리고 본체에서 별채 쪽으로 와서 말을 크게 하면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 아궁이불을 좀 보라든지 부모님이 절 찾는다든지 아님 밥을 먹으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면 들리는, 따로 별채 문을 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가족들은 별채에 있는 제게 말을 할 땐 그렇게 크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 집은 빗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비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며 빗물이 귀와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게 창호지 창문으로 전해지는 소리, 정말 좋죠. 그래서 책을 펴자마자 바로 다시 접고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나가 저녁을 먹으라고 절 부르더라고요. 전 그때 빗소리에 이제 비 내리는 풍경을 보느라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누나가 또 부르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창문을 닫고 본체로 넘어갔죠. 그리고 주방에 계신 어머니한테 벌써 저녁을 먹냐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절 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아직 저녁 시간이 안 됐는데 배고프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방금 누나가 밥 먹으라고 불러서 온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자다 나오냐고 하세요. 누나는 아직 학교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때 누나는 밤 10시 넘어서야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전 분명 누나가 절 부르는 걸 들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생들은 아버지랑 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분명 전 잠들지 않았고 졸지도 않았으니까요.
창문을 열고 내리는 빗소리랑 그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없는 누나가 절 불렀고, 누나는 물론 가족 중엔 절 부른 사람이 없고, 2번이나 들었는데 대답을 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때부터 좀 무섭더라고요. 전 제 방으로 건너와서 애써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는데, 그게 책상이라는 게 의자가 있는 그 책상이 아니라 밥상 있잖아요. 나무 밥상처럼 생겼는데 테두리가 없고 좀 다리가 조금 높은 그런 책상이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책을 보려는데 책상이 흔들거리더라고요. 마치 한쪽 다리가 짧아서 까딱까딱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거렸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고개를 아래로 하고 책상 다리를 보는데, 그때 제 방이 문지방하고 그 문하고 살짝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틈으로 살짝 빛이 보이더라고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건 거기 아궁이거든요. 문 맞은편에 있는 게. 그래서 뭐지 하고 일어나서 바로 문을 열었는데, 아궁이 앞에 어떤 할머니가 뒤돌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궁이가 1m 정도 바닥 밑으로 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보면 하체는 보이지 않고 상체만 보였는데,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허리 아래쪽으로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야 될 부분이 안 보이는. 그리고 왜 할머니라고 생각했냐면,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쪽머리하고 비녀 꽂고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할머니 누구세요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 아궁이 앞에 뒤돌아서 앉아있던 할머니가 마치 연기가 흩어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때 기겁을 하고 맨발로 별채문을 열고 뛰어쳐 나갔는데, 그때 누나가 대문 앞에서 비를 맞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이제 한번 놀래서 거기서 뭐 하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대문 밖에 그 앉아있던 누나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 대문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문틀 있잖아요. 그 나무 문틀 아래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나 하고 막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본체 거실 창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너 거기서 뭐해?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 옆엔 누나가 고개를 반쯤 돌려서는 절 쳐다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전 그때 황급히 고개를 돌려서 누나가 서 있던 대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문 앞에 앉아서 땅을 파던 그 누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열려있는 대문 밖 광경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살던 그 집이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그 맞은편이 산삼묘지라 무덤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주변에서 여럿이 모여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다들 검은 그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대충 봐도 한 30명 내외? 꽤 많았어요. 처음 봤을 땐 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들만 보이고. 그런데 나중엔 즐겁게 웃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웃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는 그 춤처럼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엔 모닥불처럼 불을 펴놓고. 전 처음에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바로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모닥불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았는지 저한테 손짓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쪽으로 오라는 듯. 그런데 그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검은 그림자. 그림자 같은데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그때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눈을 떠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다시 눈이 떠지면서 주변이 보이는. 그때 전 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당에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뭐 그땐 무섭고 그런 기분도 없었어요. 어머니 말이,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냐고 한 뒤에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누나랑 마당으로 나와서 저를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애 죽는다고 이제 어머니랑 누나가 울면서 아버지 부르고, 그 소리에 방에서 TV 보고 있던 아버지랑 쌍둥이들까지 나오고, 아버지가 절 둘러 업으려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뒤에 제가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다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거실로 가서 앉아있으면서 숨을 돌렸는데,
그때도 제가 쓰러졌거나 가족들이 달려오고 뭐 그런 건 하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집 앞 선산 묘지에서 춤추던 사람들, 저보고 오라고 손을 흔들던 그 사람들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0명 정도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대문에서 누나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창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냐고 하기 바로 전에 말이죠. 누나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나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는데 검은 옷인지 어두워서 검게 보이는 건지 어쨌든 그런 옷을 입은 30여 명 정도가 좁은 논길을 일자로 길게 서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우리 집 앞쪽 선산 묘지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 말을 듣고는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뭔 일이라고 그렇게 다니겠냐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는데 뭔 소리냐고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밖에서 제가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님 거실 창문을 열고 마당에 있던 절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누나가 밥 먹으라고 부른 얘기부터 아궁이에서 본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한 달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식구는 그 집에서 나와서는 마을 입구 산 아래쪽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뒤로 그 집에 뭔 이유가 있거나 뭔 일이 있었는지는 뭐 다들 말들이 없어서 모르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이사한 뒤에 마을 어른들이 다 모여서는 전에 우리 식구가 살던 집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를 공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그 일. 그런데 아직도 가끔 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선산묘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게 오라고 손짓을 하던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모습이 말이죠. 빠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 경험은 저도 있죠. 아무도 없는데 절 불러서 대답까지 한. 그런데 대답을 하고 보니 거긴 저 혼자 있는. 뭐 전 그럴 땐 그러느냐 하고 다시 제가 하던 거 하거든요. 말없이 째려보고 있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불러라도 주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궁이에서 본 할머니, 그리고 선산 묘지에서 비가 내리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말이죠, 누군가가 이 세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주변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등학생 시절 절친에게 들은 친구가 직접 경험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 친구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학교 옆에 엄청 큰, 진짜 큰 인공바위 조형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용도로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공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쪽은 텅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엔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지지대만 있는 마치 동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 꽤 넓고 컴컴해서 말이죠, 숨어서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아서 그 몰래 담배 피우기에 정말 최적인, 그래서 당시 담배 피우는 아이들한테는 비밀 아지트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불빛 너머로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자주 보이기도 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 역시 친구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참 많이 피웠었죠. 지금 세대들은 왜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대놓고 태우는데, 적어도 우리 세대엔 그래도 최소 예의라는 게 있었다고 할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피지컬이 어른들하고는 차이가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른들 눈을 피해서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피거나, 피고 있는 와중에도 누가 소리를 지르면 급하게 담배를 이렇게 비벼 끄고,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치고. 그날은 학교에서 확실히 뭘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마도 늦게까지 혼자 농구를 했지 싶어요.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됐을 쯤인데 그때쯤 학교에서 나왔고, 평소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학교 밖으로 나오자마자 인공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물담을 피웠었죠. 막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있는데, 그때가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그 인공바위 안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냥 암흑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 어둠 속에서 몰래 피는 담배가 역시 꿀맛이라면서 한참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몇 미터 앞에 갑자기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담배 불빛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 그게 눈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땅을 짚고 바닥에 몸을 끌면서 기어오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옷자락이 땅바닥에 쓸리는 소리, 그 소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거기가 말이죠, 높이가 낮아서 서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높이였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기어와야 할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라이터를 켰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 거의 제 바로 앞까지 온 그걸 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제 쪽으로 기어오고 있는 건 칠흑 같은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여자? 아니, 그건 머리가 길고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가끔 여고생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웠었는데 그건 형태로나 행동으로나 그리고 제 직감적으로나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본 귀신 눈, 라이터 불 하나로 밝힌 그 어둠 속에서도 말이죠, 그 눈은 흰자위가 아슬아슬하게 보일 정도로 눈 전체가 검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은 짙은 회색 톤에 피부 상태는 가뭄에 갈라진 그 논바닥 있잖아요. 그 논바닥 같았는데 그렇게 갈라진 곳들 중에서도 군데군다는 갈라지다 못해서 유리에 금이 간 것 같이 그렇게 괴랄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비주얼. 전 라이터를 그 귀신 쪽으로 진짜 있는 힘껏 던지고 말이죠,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인공 바위 안은 일어서서 걷거나 할 수 없는 낮은 높이라서 그땐 그렇게 기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빨리 기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바닥 끄는 소리, 그 소리가 빨라지는 걸로 봐서는 그 여자 귀신도 속도를 올리는 것 같았어요. 뒤에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 머리에서는 쉴 새 없이 땀이 흐르고 나중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귀곡선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굳는가 싶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땐 귀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귀에서 피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전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 이를 악물고 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눈물에 콧물에 혹시나 안에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막 울면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만큼 한참을 기어야 했었고요. 추격전은 그 한참 동안 계속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끝이 없던 것 같은 그 암흑이 조금씩 거치더라고요. 멀리서 어슴푸레하게 빛도 보이고 전 그 빛을 보면서 조금만 더 진짜 그때 그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입구 쪽으로
진짜 미친 듯이 막 기어갔어요. 팔꿈치도 다 까지고 무릎 살갗도 다 벗겨지고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볼 여유도 없었지만 그때 쓰리고 아픈 그 고통이 몸 여기저기서 전해져서 몸 여러 곳이 다쳤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쓰린 아픔보다 말이죠. 그때까지도 뒤에서 미친 듯이 흙을 파내는 듯이 기어오는 그 여자가 더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기어서 입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때 귀신이 제 발목을 움켜쥐고는 다시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체감상 2m 정도? 실제 그 정도 뒤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체격이 많이 좋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그런 제가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었다는 그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오만 감정과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안에서 뒤섞이는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게 기분 아니겠냐고 기분 탓 아니겠냐고 할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때 뒤로 끌려가다가 얼굴이 땅에 부딪혔거든요. 그렇게 뒤로 끌려가면서 부딪히니까 코부터 이마까지 찢어져서는 진짜 아팠어요. 아파서 억소리도 나오지 않는 고통 그리고 그 아픈 만큼의 공포. 근데 말이죠. 그 와중에도 정말 무서웠던 건 말이죠. 그때 제 발목을 잡은 그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는 손의 온도와 힘이었어요. 그때 그 차가움과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발목이 끊어질 것 같은 한기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냉기가 통증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온전히 글로 전달이 될까 싶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이죠. 다시 앞으로 기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귀신이 발목을 잡아 끄는 완력이 제 힘보다 몇 배는 더 강했어요. 그때 전 나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깥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얼굴 하나가 인공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 좀 잡아서 당겨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그런데 머리를 들이밀고 기어들어오던 그 친구 제 뒤에 절 당기고 있는 귀신 얼굴을 봤는지 그대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는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잠시 주춤했던 저와 귀신과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귀신은 제 발목을 잡아 끌고 전 최대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모래바닥에 손가락을 박아 놓듯이 넣고 버티고 그런데 그렇게 버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점점 뒤쪽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몸. 그렇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 뒤엔 기절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절을 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점에서 눈이 떠졌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사방은 여전히 깜깜하고 전 그때까지도 인공바위 안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정신이 든 뒤엔 팔꿈치가 까지든 말든 다시 미친 듯이 기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밤이더라고요. 주변엔 사람들도 없고 어두컴컴한. 그래서 또 쉬지 않고 냅다 집까지 달렸고요. 그리고 전 후유증으로 3일간 학교를 결석하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인공바위에 대한 그 괴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 기어다니는 여자 귀신이 나온다더라, 거기가 저승사자 그 집합소라더라 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런 소문에 결국 그 인공바위를 철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만 벌어졌다면 그 인공바위가 철거됐을까요? 아마 제 얘기가 소문이 난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잊혀지고 그냥 묻혔겠죠. 하지만 저 말고도 인공바위 안에서 그때 제가 본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말이죠. 제가 그 시절 기억하는 것만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 그리고 그날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이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가끔 꿈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그때랑 똑같은 느낌과 고통이 들더라고요. 그날의 기억, 그건 분명히 제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어요.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물리력을 인체에 직접 행하는 귀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겐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체격이 좋은 사람 발목을 자꾸 끌어서 그런 사람이 저항도 못하고 뒤로 끌려갈 정도면 이거 어느 정도 힘 차이가 나야 가능한지 감이 오시나요? 뒤에서 끄는 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강해야 하거든요.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라잖아요. 저항을. 여러분이 사연처럼 어둠 속에서 아무 저항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뒤에서 누가 압도적인 힘으로 당긴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저라면 돌아 누워서 정확히 손과 어깨, 앞면을 발로 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가리지 않고 있는 힘껏. 그게 귀신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절 잡을 수 있다는 건 저도 그걸 터치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냥 끌려가는 것보단.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홀렸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고 그 뜻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처럼 직접 홀려보신 경험은, 이번 사연은 홀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크게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번 이야기는 꽃기랑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꽃기랑구님, 사연 주부 감사합니다. 그럼 꽃기랑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0년이던가 11년이던가 그쯤 있었던 일이고요. 제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그런 모임들이 많았거든요. 카페에서 같은 지역 또래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어울리고, 친구도 그런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거고요. 첫 모임에 나간 날이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동갑이고 학번도 같고, 그래서 우린 급속도로 친하게 됐고, 모임이 있는 날이면 서로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나가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모임에 나갔었나? 그 모임이 점점 처음 모였을 때 친목을 위한 취지랑은 다르게 좀 말이 많은 그런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모임 안에서 남녀끼리 문제도 생기고 말이죠. 심지어 말다툼을 넘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은 좋을 게 없으니까 저랑 친구는 그런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같이 카페를 탈퇴하고 이후로 모임엔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을 때예요. 몇 달 정도 지났을 건데 여튼 주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아직 개발 전인 오래된 집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친구는 그곳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건데요. 우리가 그 모임에서 나오기 전에 모임에서 만나고 결혼을 한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식도 다녀왔던 커플인데, 물론 모임에서 나온 뒤로는 뭐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때 친구가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친구 동네에 보면 작은 정자 같은 게 있거든요. 기다란 벤치가 서너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집들이 있고 집들 사이마다 골목이 있고, 친구 집은 그 정자를 지나서 맨 끝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왔는데, 정자가 몇 미터 앞에 보이는 그 위치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 중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을 가순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모임에서 사람들을 잘 챙겨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친구랑 가순이는 모임에서도 많이 친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가순이가 결혼을 하면 친구랑 할 줄 알았다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친했었어요. 그리고 가순이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결혼한 그 가순이가 와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가순이 쪽으로 갔는데, 그때 가순이가 일어나더니 친구 집이 있는 맨 끝쪽 골목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순이를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냥 닮은 사람 아니냐고. 거기가 밤에도 환할 정도로 가로등이 많아서 어둡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밤이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서 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본 사람은 분명 가순이었다고.
그리고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았다고. 친구는 가순이를 부르면서 빠르게 달려갔다는데요. 사람이 달려도 자전거보다는 빠를 수 없잖아요. 게다가 거긴 일자로 집들 사이에 난 골목이라 다른 곳으로 갈 길도 없는데, 근데 가순이가 없더래요. 보이지 않더래요. 그때 친구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들지 않더래요. 그냥 소름이 올라와서는 겁나게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 없이 바로 집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시계를 봤는데, 그때 친구가 대입학원 총무실에서 일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 이것저것 정리하며 한 밤 12시였거든요. 그만큼 늦게 출근했고요. 그리고 평소대로라면 집에 들어갔을 때 한 12시 30분 정도였고요. 근데 그날 친구가 집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3시. 가순이를 보고 바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귀가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늦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2시간이 넘는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순이를 보고 따라간 그 기억 외엔 말이죠. 저도 그쯤에서 의아했어요. 친구 말이 사실이라면 이 놀랄 일이잖아요. 무슨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그 동네에 새로 이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사를 간 사람이라고 해도 헤맬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냥 맨 끝 집에서 집들 사이로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골목도 그냥 일자로 쭉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기분이 좀 그렇다고 그러고, 그 생맥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 친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순이가 죽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친구가 받은 문자랑 같은 내용. 그래서 그날 저랑 친구는 바로 옷 갈아입고 같이 장례식장으로 갔었고요. 모르겠어요. 가순이가 죽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거라면 기분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친구가 말을 한 뒤에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게다가 장례식장에서 친구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말은 친구도 들었고, 그래서 그때 친구가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아마 친구도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 좀 아닌 것 같아서 말렸는데, 어쨌든 그때 저랑 친구는 그렇게 장례식장 갔다가 거의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 집 근처 호프집으로 와서 한잔하고. 근데 그날 친구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데려다 주고 오는데 계속 그 신경이 쓰이대요. 친구가 가순이를 봤다는 그 정자.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도 한번 쳐다봤는데, 다행히 그때 그 정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조용히 그 밤에 정자에 혼자 가만히. 그런데 그 할아버지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정자를 지나가면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그때까지도 절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땐 기분 때문인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 뭔가 붙어 있는데 그게 보이시는 건 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말이죠. 꽃길 항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임 여자 회원을 본 뒤 2시간도 넘는 시간이 기억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다음 날엔 그때 본 모임 여자 회원이 죽었다는 부고 알림 문자가 오고. 그러네요. 부고 안내 문자를 먼저 봤다면 친구 얘기가 기분 탓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모임 여자 회원을 봤다는 친구 얘기가 먼저고 부고 알림 문자는 그 뒤인 거죠.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그리고 꽃길항구님이 봤다는 그 정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진 혹시 꽃길항구님 생각처럼 정말 꽃길항구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뭔가를 봤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